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하면 투자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자,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 상위 7개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상대로 잘 나왔죠. 그런데 4분기 순이익이 무려 60%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AI 칩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서 김장열 본부장과도 그런 얘기들 나눴었지만 3나노의 점유율을 체크해보자라는 힌트 드렸었죠. 그런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분기에 한 자릿수 9%에 그쳤는데 4분기에는 26%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주요 고객사도 3나노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TSMC에서 돌연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LP 칩이죠. 엑시노스를 TSMC 보고 생산해달라고 했는데 그 생산을 거절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네요. 합종 연행에 대한 협력설 이제 좀 일단락이 된 듯 보입니다. 2위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어서 개인 순매수 상위 2위에는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가 친환경차와 2차 전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를 보면 금융 지원은 무려 21조 원, 그리고 미국 정부처럼 보조금까지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전기차 수요 회복에 어쩌면 더 탄력을 더해주는 동력이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3위 기업도 확인해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에 선례로 꼽힐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관련해서 다시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기업 가치를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난해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이어서 4위에는 LG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에너지솔루션, 소재까지 어제 전체적으로 테슬라 급등에 훈풍을 입은 2차 전지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빠졌으니까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업에 있어서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신용 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용 등급이 하향되면서 서로 평가사들 가운데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번 실적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위에 오른 기업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은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요. 어제 장 마감하고 이러한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아니고 펩트론과 G2G 바이오가 특허에 대해서 좀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G2G 바이오의 특허가 소멸됐다. 다시 말해서 특허청이 펩트론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펩트론의 주가가 7%까지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주, 특히 비반 치료제 관련해서 반응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이어서 6위에 오른 기업은요, 기아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또 연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차 판매 목표치는 지난해 좀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실적은 최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7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기입니다. 요즘 LG이노텍과 삼성전기도 로봇에 대해서 이 사업에 좀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접목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맞수인 삼성전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휴머노이드용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MLCC, 액추에이터, 감속기 같은 이런 핵심 부품도 공급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기판에서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수매수 탑7 기업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오늘 시장 마무리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한 오후 7시 반쯤 나온 속보부터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이 타결됐다라는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발 노이즈는 일단락이 될 것이다라는 것 알고는 있었지만 기사를 통해서 좀 확실시된 면이 있거든요. 오늘 원전주 힘을 좀 받을까요? 일단 뭐 힘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떠한 계약 조항이나 이게 사실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이제 2009년도죠.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를 했을 때 당연히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APR 1,400을 통해서 지적 재산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수주를 받았으면은 2조 원대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줬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어느 정도 한 1, 2조 정도의 아마 로열티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이와 관련된 분쟁 자체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팀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향후에 글로벌 원전 수주에 이제 동반 이제 같이 준비하는 이제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뭐 작년에 이제 체코 두쿠반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되면서 당연히 그때는 저가 공세로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져가는 조금 금액은 좀 작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폴란드 이제 퐁티누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나 영국이나 사우디나 이제 루마니아와 같은 아마 글로벌 원전 수주들이 조금 많이 올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동안 그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사라진 거에 조금 충분히 조금 시장에는 수급 요인이 될 수 있다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3월에 이제 최종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체코도 두코바니 이외에 또 템멜리움과 같은 추가적인 원전 수주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 이제 EDF라는 이제 원전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요구 조건을 내세웠던 거는 우리 대신에 너네 체코에 있는 나라에 핵심 부품 공장을 만들어서 너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을 했음에도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왔다는 거는 결국 태물린 이기도 추가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수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아마 올해 원전 수주의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은 2030년이나 2029년에 그 향후에 나올 그런 실제에 대한 베이스를 얼마만큼 지금 현재 가치로 당길 수 있느냐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리스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멸 측면에서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유럽에 대한 수출길이 확실시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힘코리아, 다시 말해 대장주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BHA 같은 최근에 좀 흐름 좋았지 않습니까? 중소형 단으로 보는 게 더 유효할까요? 일단 뭐 중소형 단에서는 BHI를 이제 봐야 되는 게 흔히 보조 기자재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이제 수출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던 두산 바켓이 아마 2월 말쯤에 최종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두산 바켓이 가지고 있던 7천억 대한 차입금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걸로 새롭게 1조에 대한 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뭐 할 거냐? 창원에 있는 SMR 이제 원전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미국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나 다른 이제 그 원전 관련 회사들과 올해부터 수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 지어졌으니까 우리 주 기자재 같이 가스터빈과 같은 부품 같이 하자.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아까 이제 체코 두쿠바니도 있겠지만 SMR 원전에 관련된 수익이 2040년부터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랫단에 있어서는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관련해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원전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우리 전력 확충의 측면에서 전력기기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 아우 계속 해봐야지 하다가 놓치면 그날 가더라고요. 저희 이런 시그널로 삼아봐야겠어요. 못하면 간다. 전력 어떻게 보세요? 느낌 마치 조선인데 제가 실적을 좀 쭉 봤더니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전력기기 회사들은 사실 음식료와 좀 비슷하게 보게 됩니다. 그냥 음식료. 공장 지으면은 그만큼 오더 물량이 있을 거고 그만큼 많이 나갈 수 있게 캐파를 증설할 때마다 흐름이 좋아야 되는 흐름인데 물론 아마 전력기가 워낙 전년도에 거의 5배 이상 주가가 올라왔었고 시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찾아야 될 거는 이게 우리가 물론 YOY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QOQ 성장으로 인해서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제일 대장주로 움직이겠죠. 이 회사가 작년에 9월 달에 울산 공장 완공했고 그리고 엘리바마 이제 공장에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1000 정도에 대한 전력을 쏟아낼 수 있다면 이제 이 공장이 완료가 되면서 올해 같으면 120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실적도 당연히 20% 정도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전력기기의 모멘텀이 결국에는 북미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설이 되고 가령 전력 공급이 계속 소주에 대한 이제 쇼티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될 게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나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작년에는 그 연말쯤에 그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력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체인저나 트리거가 될 곳이 있다 유럽이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약에 미국이 전기차 수요도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력기기는 사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AI 수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AI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게 될 거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빅테크 업체들에서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차가 만약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어느 정도 회복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전력기기는 아마 계속 꾸준히 추가적으로 뭐 자금 조달로 인해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조금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은 뭘까요? 보니까 HD가 네. 조선이랑 전력을 또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성과급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 물론 그 뒷단에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뭐 일렉트릭도 뭐 증설에 대한 뭐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일회성 잡는 거, 뭐 충당금 잡는 거 네. 있긴 하겠지만 아마 같은 결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는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 추세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우리가 작년에 하장품을 보더라도 절대 금액은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그 성장률 자체가 살짝 꺾이게 됐을 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계속 이제 성장기에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좀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전력기기는 유럽과 아까 얘기했던 전기차 이쪽에 대한 시장에 모멘텀이 새로 생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기기는 좀 중기적으로 네. 그죠? 아니 보니까 재미난 댓글이 있었어요. 브릿지님이었는데 국장도 종목 따라서 중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보면 재미 볼 종목들이 은근히 있어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원전에 대한 속보와 함께 또 전력까지 체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장을 좀 돌아가서요. 여기서 힌트 얻어볼 텐데 금리 인하 수혜 섹터였던 것 같아요. 큰 골자는. 네.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성장주들의 빠른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자금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대 로봇 또 투자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번 특히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사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특히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뭐 어제 뭐 CPI 이제 그 굉장히 예상치보다 안 좋게 하회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4.6% 4.5%까지 내려갔단 다시 말이죠. 안정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연히 어제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그만큼 워낙 이제 작년에 많은 계약 건들이 있었고 FDA 승인 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높이가 이만큼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위상도 많이 좋아진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이 방향이 이제 국채 금리가 빠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나 로봇과 같은 선장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거의 마무리 오늘이 거의 끝이죠. 이제 마무리됐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이제 특별한 이제 계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은 뭐 세론 나왔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항상 매년 느끼겠지만은 4월 달에는 AACR 아마케가 있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바이오 US가 있습니다. 이게 길게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네요. 이게. 그렇죠. 임상 데이터나 네.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 비즈니스 미팅 했어요. 이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네 3월 달에 임상 이제 끝나지.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우리 4월 달 아마켓 때 계약을 하자.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단기적으로만 자꾸 시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뭐 세론이나 얘기는 하지만은 길게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알테오젠이나 이제 여러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뭐 페트론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임상 자체에 대한 계속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 계속 그거를 지켜보는 빅파마 업체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JP모건 아무것도 없네 바이오 끝이네라는 흐름이 아니라 그대로 저는 이어진다는 쪽에 좀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쪽에 더 무게 중심을 실어보자라는 의견으로 들리네요. 네. 저 로봇도 굉장히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 저기 유일 로보틱스 탐방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다음 타자 유일 로보틱스 저희 베팅해도 되나요? 뭐 이따른 뭐 유일 로보틱스도 아마 SK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제가 박진 앵커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12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움직였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마 포스코와 하나와 SK는 비상 소식이 열렸을 거라고. 네. 그다음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LG전자입니다. 그렇죠. LG전자 갑자기 조주환 대표가 CS 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또 하겠다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와 SK예요. 그러니까 SK도 이제 SK온 이제 IPO도 준비를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제조업 기반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 당연히 SK온도 지금 가동률이 낮긴 합니다. 50%도 안 되죠. 근데 전기차 이제 현대차가 24조 원 투자하고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SK온 입장에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SK온이 단순하게 너네들한테 오더만 맡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지분 투자 플러스 향후에 뭐 인수까지는 모르더라도 그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로봇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기업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로봇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의료용, 서비스용이냐, 협동 로봇이냐 해서 큐렉소 주셨던 게 저의 기억이 선명한데 약간은 좀 대기업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으로 하자라면서 의견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다만 로봇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바이오는 상반기까지 좀 길게 보자. 또 어제 아마 오후장에서 보신 분들은 ABL 바이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끝까지 시청하시면 ABL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도 좀 궁금해요. 어제 화장품이요. 저는 OEM 쪽에서 또 급등하길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 아닌데 화장품이 왜 이렇지? 기사를 찾아봤더니 마몽드가 아모레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 다이소에서 초대박을 터뜨렸다. 이거 급등 이유가 맞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실리콘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유통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아마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콘토가 잘 되고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 이제 흔히 있는 뭐 올리브오일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나 조선미녀 그리고 스킨천사, 트리트로 같은 회사들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역할이죠. 다이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대부분의 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세아건강도 다이소에 들어가면 약간 이미지 자체가 저가형 이미지로 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꺼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VT가 다이소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채널이네요. 용량 자체가 우리가 파는 게 한 500mg이면 이게 다이소에 들어가는 건 사실 작은 거잖아요.
자금을 그러니까 일단 써봐라. 그러니까 샘플이든 뭐든 써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주문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이소의 역할이 작년에 VT가 보여줬고 아모레퍼시픽이 마몽드가 여기 들어갔더니 그 역할이 뭐 100만 개 팔렸다고 했나요? 그만큼 이게 생각보다 실적의 성장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코스맥스와 같은 ODM 업체들도 이제 흥이 났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야 중국 법인이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무너졌는데 물론 이제 1월 17일이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때 사실 중국 쪽이 그 실적이 엄청나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 뭐 하한가 갔었죠. 3분기 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중국 쪽이 마이너스 200~300억 정도 적자로 크게 줄였습니다. 원래 컨센 자체가 5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번 4분기 때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작년 2분기 컨콜에서 얘기했던 거는 올해 한 상반기가 되나 이제 중국은 흑자 전환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번 4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된다. 그러면 어제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이 단순히 다이소 때문일까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은 실적의 성장폭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물론 코스RX도 부진을 했죠.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이제 브랜드가 인수하면서 이제 나름 해외 쪽에 대한 성장이 계속 나왔는데 왜 코스RX가 부진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다이소 플러스 중국 플러스 코스RX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살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따라 덩달아 오는 아까 코스맥스나 실링커트의 역할도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회복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 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급도 아모레가 좋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메이저들은 이미 중국 쪽의 매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라고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분간 화장품은 이쪽으로 대장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중국에 대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로 볼까요? 지금의 사실 중국은 물론 이제 프로야와 같은 이제 중국 로컬 코스메틱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것도 있고 결국에는 작년 8월이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내수 소비 진작을 하는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3분기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근데 이게 과연 지속성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북미 쪽 진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제 분명히 화장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작년에 왜 꺾였냐. 성장률이 20% 30% 가다가 사실 20%만 살짝 꺾여도 그렇죠. 끝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물론 최근에 항상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화장품이 계속 절대적으로 계속 우위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냐가 좀 중요한 좀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약간 뭐 주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얼마만큼 선방을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고 근데 화장품은 항상 옛날에 2015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렌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크림이 대박이 났죠. 근데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글로벌 비수기 때문에 4분기 신재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선크림이 잘 됐네.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똑같은 경쟁이 들어올 거고 티르티리와 같은 이제 여러 제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신제품에 따라서 옛날만큼의 흐름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볼 필요는 있다.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체크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졌던 데 따른 수급의 쏠림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울기를 들어 올리는 추세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태양광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태양광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던데 어제 왜 갔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지난 달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 쪽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 이게 첫 번째 골자였고 지난주에는 중국이 그러면 우리 폴리실리콘 감산할래. 그럼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하는 말레이시아나 이게 동남아 국가 5개 군데 다 차단했죠. 다 관세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감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과연 태양광 수요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야 올해 하나큐스에도 아마 6월쯤에 미국 북미 쪽 공장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뭐 이런 이슈 대부분 뭐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리백 역할로 인해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여기 입장에서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 인수도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반등이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적자폭에서 크게 완화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은 맞는데 1월까지 일단은 그 흐름은 이제 모멘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월을 넘어갔을 때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줘야 태양광 업체들은 이게 실제로 모멘텀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일단은 풍력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럼프는 태양광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는 이제 측면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 시장에 가지고 있던 시장을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 파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시아 홀딩스나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게 되면은 저는 한번 보자 이 정도지 이게 정말로 실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뒤바뀔 수 있는 흐름인가는 물론 기관수부터 바뀐 건 맞지만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더 있다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향 관세 폭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다만 이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지 우리가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다만 풍력은 논외입니다. 친환경 저희 묶어서 보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도체도 많죠. 네. 반도체는 이게 TSMC 영향이 뭐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윗꼬리가 다 달렸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TSMC가 저렇게 잘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파운드리가 굉장히 네. 적은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알려진 거고 그쵸. SK 하이닉스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왜 안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1월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워낙 이제 레거시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시장 경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21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 SK하이닉스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빠르게 먼저 해겠죠. 그 다음에 31일 날 삼성전자가 네. 설날 끝나고 오게 되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HBM4 삼성전자보다 빨리 양산할 거야. 그쵸. 그게 앞에 자꾸 조기가 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작년부터 준비한 건 HBM4이기 때문에 네. 누가 이 시장을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데 파이는 더 커지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거고 과연 여기서 누가 이 선점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좀 게임 체인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뭐 잘 되면은 뭐 다른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뭐 영향이 미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에지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또 GTC 2025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젠슨왕 이제 회장님도 최근에 HBM뿐만 아니라 뭐 양자, 뭐 로봇, 뭐 유리기판 대다수의 움직임이 최근에 유리기판 쪽에서 움직였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아마 모멘텀은 더 충분히 좀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16만 원, 19만 원 그 밴드 사이에서 그쵸. 오랜 기간 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상반기 움직였다. 그만큼 SK하이닉스는 오히려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때 더 실적에 대한 이제 우상향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용에 대한 우려가 어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투심을 조금 짓눌렀다라는 거지 여전히 살아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당연히 그 아래 장비주들도 유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 중에 유리기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유리기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스터리 님도 저희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기판은 오늘은 어떻게 반응한다 보세요?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젠슨왕 대표는 계속 꾸준히 이 얘기를 할 거고 최근에 블랙웰 이제 결함 이슈도 있고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젠슨왕 대표는 잘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발열에 대한 뭐 이슈로 뭐 네. 지연됐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저는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유리기판이 그만큼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SKC가 일단 올해 연말에 일단 소량 생산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저는 물론 올해까지는 유리기판은 뭐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갈 거고 내년부터는 이 판도가 바뀔지는 중요한 게 저는 코닝사라 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디스플레이용 기판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코닝이 있고 독일 셔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폰 전기 글라스랑 아사히 글라스가 있죠. 이 회사들이 원래 다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우리도 반도체용 이 기판 회사에 뛰어들래. 물론 시장 자체는 지금은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30년까지 가면 한 5억 달러, 5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한 7조 정도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SKC나 이제 최근에 피롭티스 같은 경우는 선점 효과는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TSMC도 들어가요. 근데 TSMC는 유리기판이 아니라 유리기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칩을 올해 생산을 엔비디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SKC와 TSMC가 이제 생산자로 엔비디아 들어가게 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브로드컴이 또 이쪽에 유리기판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코닝사와 셔트사와 일본에 있는 회사와 또 삼성전기도 들어오겠죠. 네. 이 경쟁에서 얼마만큼 수율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의 종목 차별화가 아마 내년부터는 이뤄질 거고 올해는 일단 선점하는 회사들, 뭐 피롭티스나 SKC 쪽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야만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마켓쉐어를 점유율을 차지하는지가 핀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년은 유리기판 좀 지켜보고 올해까지는 유효하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게요. 자, 끝으로 이제 오늘 공약주 저희 두둥 공개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섹터를 봤는데 그래서 옵션이 더 많아서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들도 있어요. 네. 이 안에서 우리 어디에 무게중심 가장 크게 두면 좋을까요?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는 뭐 리아켄 바이오도 생각을 했었고, 뭐 ABL 바이오도 충분히 그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 어제 왜 갑자기 급등했어요? 물론 어제 이제 네. 그 캠퍼스 이제 테라피틱스라는 회사 예전에 ABL 001 기술 이전했던 회사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는 ABL 001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도암 233이 1분기 이내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향후에 신약 조기 승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뭐 상황이겠죠. 물론 이제 ABL 301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산업피해 기술 이전을 했던 것도 인상 일상이 이제 최근에 물론 마이스톨 기술료가 70억 정도를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임상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 또 들어갔으니까 그에 따른 그렇죠. 또 마이스톨 받죠. 그게 네.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2월 말 정도라서 그 흐름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이상훈 대표님이 ABL 기술 이전 관련해서 올해까지 2건이나 얘기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무조건 한 건을 얘기했는데 텀식 계약 끝났어요. 텀식 계약 끝났는데 본 계약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에서 이 1분기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어제 외국인 수급이 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싹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늘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10% 급등 받고? 제가 일단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작년에 1,400억 그거 삼자 배정 받았죠.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ADC 이종항체 쪽으로 쓰입니다. 그 전임상 등록 3건이 있는데 네. 그게 올해 3분기에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스톤 600억 받는 건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이전 건 2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한 건 제가 봤을 때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작년 고점이 43,000원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린 결말. 그러나 확실한 방향성은 주신 듯 보입니다. ABL 바이오 오늘장에서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